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에너지부와 계약한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도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 국가 해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 측은 미러 정상의 대면 회담 시기는 현재로서는 계획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과 관련해서 정부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는데 내용을 좀 보면 약 1, 2년 전쯤에 에너지부와 계약한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유출하려다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이 한국을 좀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다 내놨듯이 그러니까 양국 사이의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원전 협력 및 경쟁이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에너지부가 내놓은 설명에 의하면은 이 계약 직원이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에너지부 밑에 여러 산하 기관이 있는데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연구기관과 그것도 계약직 직원이 이 한국으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 미국의 이제 원자로에 관련된 조금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적발됐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최근에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이 원자력 발전 특히 이제 체코 수주를 했었을 때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사용됐다라고 이제 법정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이제 조금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은 그렇다면 이 미국 에너지부와 계약을 체결했던 그 직원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왜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추정의 영역이지만 네. 이 한국의 정부 기관이나 뭐 한국 정부의 산하 연구기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조금 좀 민감한 자료를 뭐 분명히 우회적으로 받으려고 했겠죠. 뭐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의아한 거는요. 이 유출 시도가 있었던 시점이 뭐 정확히 알려진 건 아닙니다만은 대략 1년 전쯤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민감 국가에 지정한다라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요주의 어떤 그런 그 국가로 예의주시해왔던 것 같아요. 아, 그동안요? 네, 그러면서 예. 미국의 이 원자력 발전 핵심 기술이 한국의 조금 우회적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웨스팅하우스의 제소가 있었고 그 제소가 한 1년여를 끌다가 결국은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비밀로 붙여져 있는 상황인데 뭐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원전 관련 회사가 강력한 로비를 펼쳤을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뭐 지금 야당에서 주장했듯이 뭐 계엄 사태 때문에 발생한 뭐 정치적인 불안정 그리고 여당이 주장하듯이 뭐 야당의 줄탄핵 때문에 이제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좀 분명히 밝혀진 것 같아요.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부의 이 소관부처 외에는 한국의 민간국가 지정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당장 미 국무부는 물론이고 에너지부 내에서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조차도 네. 정부의 문의가 있을 네. 때까지 인지를 잘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가능한 일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의 뭐 에너지부나 그리고 국무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군축, 핵군축이나 그리고 민감 이 기술 뭐 유출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전직, 현직을 조금 많이 만나봤는데 예. 네. 거의 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래도 정황상 한국이 지금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에는 이 미국의 기술에 관한 정보가 유출이 돼서 뭐 그랬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분명히 국무부와도 좀 상의를 하고 그리고 더 높게는 어떻게 보면은 백악관의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안전보장 이사회의 안보실이죠. 죄송합니다. 상의를 했었을 텐데 그냥 조금 원자력 발전의 협력과 그리고 또 경쟁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 사이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조금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조금 놀랍죠. 저희 입장에서는 파장이 이 정도로 커질 그쵸. 것이었는데 한미 동맹에 사실 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정인데 미국 국무부 장관도 몰랐고 백악관 안보실도 모르고 이제 이런 결정이 진행됐다라는 게 사실 조금 놀라울 따름이죠. 네. 게다가 우리 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통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지정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했을 때는 우리와도 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네. 대단한 사명감 때문에 그랬더라면 추후에라도 알려야 되거나 네네네. 이런 절차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좀 관점이 그냥 좀 좁게 그냥 원자력 발전에서의 어떤 양국 사이의 협력 그리고 이제 경쟁 문제로만 놓고 일을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쵸. 그리고 이것도 뭐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고 이제 바이든 바이든, 행정부 예. 당시 한미 동맹이 한참 좋았었을 때 이제 내린 결정이었는데 조금은 이제 이들의 관점이 이제 좁은 관점에서 일을 처리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조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에 분류된 적이 있더라고요. 80년대와 네네. 90년대인데 네. 상당히 좀 먼 과거의 일입니다. 네네네.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당시에도 비슷한 이유였습니까? 어떤 이유로 민간 국가에 지정이 됐습니까? 그때는 아마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되고 그리고 아마 북한의 핵 개발 이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냉전이 종식이 되고 그랬었을 때 한반도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국가 지정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 안정, 예.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가. 그래서 한반도 자체를 조금 이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요인이 있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상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마 1994년인가요? 남북 사이에 이제 비핵화 예. 선언을 하고 조금 남북 사이에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민간 국가에서 다시 이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 예. 우리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결정을 감행했던 것으로 저는 그때도요?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이 민간 국가로 지정된 이유가 정확히 이제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네.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정은 했고 아직 발효가 된 거는 네, 아닙니다. 네, 네. 다음 달 15일에 이제 발효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장관도 다시 미국을 가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것이고 철회가 가능하겠느냐 이제 이 부분에 지금 네. 많은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 교수님 볼 때는 어떠세요? 뭐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예. 철회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불가능하다. 일단은 가는 겁니까? 네네. 왜냐하면 사실 뭐 나름대로 에너지부에서는 칼을 뽑은 것인데 예, 뭐 한 번이라도 휘둘러 보고 이제 칼집을 다시 넣든지 해야 될 텐데 예. 아마도 발효가 될 거는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에너지부가 양국 사이의 뭐 과학기술 협력이라든지 공동 연구 이런 데는 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파장을 조금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부가 얘기했듯이 네. 정말 양국 사이의 교류, 기술 교류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조금 뭐 문제를 더 키우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문제를 덮어나가는 게 조금 양국 사이의 어떤 조금 발전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은 조금 네 이제는 조금 네, 관심을 갖다가 조금 네, 덜 기울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발효가 만약에 될 수밖에 없다면 빠르게 좀 해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측이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방위비라던가 아니면 네. 향후 상호 관세에 관련해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뭐 트럼프의 협상 전력을 보면은 뭐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자기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예. 다 레버리지를 갖다 쓰는 스타일의 이제 협상을 갖다가 보여줬기 때문에 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관세 인상이라는 어떤 자신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지금 한국이 이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올랐다라는 것을 이용할 개연성이 충분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근데 아마 트럼프는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워낙 예. 뭐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선까지 지금 보고가 되었을까. 한국에서는 지금 큰 문제지만 미국 대통령의 레이더망에는 안 걸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정도면 이제 조금 덮고 로우 프로파일이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조금 좀 문제를 갖다 이제는 조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랑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 종전 합의 상당히 가까워졌다. 네, 네, 이제 네. 푸틴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았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휴전안이 처음 나왔을 때 러시아가 굉장히 이제 좀 궁지에 몰린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추측이 있었는데, 네. 지금 태도를 보면요, 상당히 좀 여유 있다라는 생각도 네. 좀 들 정도로 네. 뭔가 이렇게 급해 보이지가 않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협상의 키가 어디에 가 있다고 보세요? 뭐 키는 역시 푸틴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아, 왜냐하면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전황이 지금 러시아에게 그래도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리고 지금 쿠르스크 탈환이 임박했다라는 건 아니겠어요. 예, 예. 쿠르스크를 탈환할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쿠르스크 탈환에 지금 전력을 기울이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키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러시아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경제 제재를 더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네. 경제 제재가 그렇게 강력한 레버리지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그렇게 자랑했던 이 협상의 기술, 그죠? 자신이 이제 협상의 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네. 협상력을 발휘해야겠죠. 지금 이 푸틴이 제시하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이 휴전안에는 찬성을 한다. 하지만 몇 가지 이 중요한 지금 이 문제들이 있다. 하나는 나토 가입의 문제, 네.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영토를 어떻게 이제 불안을 할 것인지 그쵸.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요구하는 것이 이게 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들어주기 어려운 것인데 이 비무장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우크라이나는 예, 예. 무장을 해제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유럽이 제시하고 있는 안전보장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조금 쉽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협상할 때는 사실 우리는 나토 가입하고 싶다, 그다음에 영토 다 보존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협상에 임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렵다라는 것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사실 우크라이나도 이제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 비무장이라는 것은 그쵸. 다시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의미 있는 안전 보장도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트럼프가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서 좋은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영토와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조금 더 뭐 시간을 끌고 가고 싶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워낙 톱다운 형식이라고 해야 되죠. 네네네. 직접 좀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통화에서 좀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트럼프는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짓고 싶고, 그리고 이란과의 새로운 어떤 핵 합의를 이뤄내고 싶고, 그리고 중동에서의 어떤 좀 상황을 조금 많이 관리한 후에 아시아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예. 중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유럽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정말 이 패배와 같은 어떤 그런 종전 협상을 안겨주면서까지 푸틴과의 협상을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요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이 무장 해제라든지,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의미 있는 유의미한 그런 이 안전보장 그런 방안도 안 된다라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좀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미국 내 여론은 어떤지도 네. 궁금한데요. 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어떤 협상에 대해서 미국에서의 어떤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 뭐 40% 넘는 미국 국민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편을 들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60에서 한 70% 사이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전쟁을 종결짓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푸틴이 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싶을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만은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여론의 추이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봤었을 때 마냥 푸틴의 편만을 드는 그런 종전 협상을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국제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러시아 외무부 같은 경우에 외무 차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최고위급 접촉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저 작년이죠. 6월인가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고 그리고 김정은에게 러시아 한번 오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지금 그 만남이 말씀하신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분명히 북한을 좀 다독여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종전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 여태까지 파병해서 어떤 공을 엄청 들였는데 갑자기 전쟁이 종결이 된다 그러면은 약간은 낙동강 오리알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푸틴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가 여전히 중요한 맹방이고 그리고 사실 또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나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뭐 러시아에게 전혀 존재가 없는 어떤 그런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도 서로 협력해서 지금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호기인데 같이 협력해서 완전히 조금 끝장내고 우리가 이제 조금 어깨 피고 정말 주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해 가야 할 어떤 그런 동인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